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9월 29일 자정이 가까워서 녹화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요새 힘 또는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하는 말을 안 하죠. 요새 고고TV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이 실언, 이거 실언은 맞아요. 실언은 맞는데 이게 나라를 들썩이고 전국을 급냉시키고 전쟁으로 치닫는 국내 정치의 전쟁으로 치닫고 또 하이에나들이 윤석열과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는 이런 사태는 아니에요. 음?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필부인 고고TV가 느끼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은 대단히 위기입니다. 그 중국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중국 대만 관계, 그 다음에 러시아는 저것들이 핵을 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유럽은 망가지고 있고, 미국은 자기 살 길로 들어가고, 일본은 재무장을 할 것이고, 지금 한국의 경제 순위가 뭐 9위, 10위 한다 그러는데 G10 정도 되는데 그게 급하게 그 쌓아 올린 자산과 자본이고 국민의 자부심인데 전체적으로 세계를 보고 있으면요, 역사를 보고 있으면은 지금 세계는 2차 대전 후에 대단한 소용돌이에 들어갔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나 발언은 유럽에 유럽의 우리 강대국들 있잖아요. 고전적이고 현재의 강대국, 정치 외교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인문적으로 대한민국 유교 가지고 세계에 못 나갑니다. 조선 가스군 못 나가요. 영국, 독일, 프랑스 있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 미국 쪽, 아메리카 쪽에는 미국이 있고, 캐나다도 그 중에 하나, 뭐 강대국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일본, 소련, 중국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세계 정치는 유럽과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과 독일, 그 다음에 미국과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일본이 전략적으로 헤어지고 공격하고 분리되고 또 화합하고 이런 과정이죠.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예요. 대한민국 외교와 국방이. 음?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는 전체적인 문제니까 경제는 세계가 한국의 경제 방어가 지금 어느 서구 유럽과 미국에 비해서 잘하는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5년인데 벌써 5개월이 다 지나가고 전반기 2년 반, 후반기 2년 반을 따지면은 전반기 2년 반에 최대의 위기를 지금 좌파 민주당 반윤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면서 최대의 위기에 빠졌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럴 때 일단 전국을 안정시키고 또 정권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다. 저도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한 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민주당 좌파 애들은 그렇다 치고 음? 국힘 내부에서 하이에나 같이 물어뜯는 세력이 등장했다는 거죠. 음? 그들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려고. 그것이 저는 대단히 불만이에요. 일단은 윤석열 정부와 정권이 위기에 빠졌으면 일단 위기는 봉착하고 일단 안정을 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여기서 근본주의 같이 근본만 따지고 근본주의만 갖고 나오면은 그들은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배신을 당할 겁니다. 그런 과정을 이번에 5박 7일 윤석열의 5박 7일 순방 외교 뭐 순방만 갔다 오면 지지율이 떨어지더라. 그게 공격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토 회의 때는 김건희가 너무 날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공격받아서 떨어졌고 요번에는 윤석열이가 잘못한 게 불분명한 개쉐이 아니 개자는 빼야지 쉐이 그거 하나뿐이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외교 참사니 외교 재앙이니 미국과의 동맹 표면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윤석열이 이번 순방을 싹 잡아먹겠다는 소리죠. 그리고 윤석열의 다리를 한쪽만 부러뜨는 게 아니라 두 쪽을 다 부러뜨리고 레임덕이 아니라 그냥 안전뱅이를 만들겠다는 소리죠. 그 밑에는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또 선거를 인정하지 않고 레임덕이 아니라 아주 싹 조지겠다는 탄핵의 분위기가 지금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민주당 애들의 걔네들 뭐 169석 또 정의당까지 하면은 185석 아닙니까? 우리 국힘이 115석이니까 지네 마음대로 하라고 놔두세요. 박진 해영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윤석열한테 던졌죠. 여기서 고고TV가 드리는 말씀이 결국은 박진 해임안 결의로 통과로 민주당은 역풍을 맞을 것이다. 뭐 오늘 내일이 아니고 중기적으로 민주당은 반드시 역풍을 맞고 윤석열이는 회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고고TV의 직관입니다. 지금 보면은 윤석열의 뭐 18개 내각인가요? 24개 내각인가요? 윤석열 장관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 박진 장관이에요. 박진 외교부 장관. 박진이가 요번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외교적인 성과가 어마어마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런데 그걸 윤석열이 외교 참사를 일으켰다고 해임을 시켜버렸으니 반드시 역풍이 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윤석열이 보고 자꾸 사과하라 그러는데 사과하면 안 됩니다. 그 조홍천이랑 뜰박이 나와가지고 윤석열이가 또 심평이라는 애들도 나오죠. 심평이라는 애도 검사로서 쉐끼라는 말은 입에 밴 말이다. 몇 년만 하면 그런 말에 밴다. 나는 안 그러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지금 나는 우리 60대 친구들한테 이 새끼 하는데 난 검사하는데도 젊었을 때 이쉐이 주쉐이 하는데 요새 2030 젊은 남자애들 보면 그 꼴값 하지 않는 애들이 맨날 욕질만 하고 지들끼리 그래 사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쉐이라는 거. 처음에는 바이든을 날리면을 바이든으로 공격해가지고 미국과의 혈맹이 어떻고 동맹이 어떻고 외교 참사가 어떻고 IRA 뭐 통화서 어쩌고 하나도 못 가져오고 바이든만 욕했다 외교 참사다 대재앙이다 하더니 그건 100% 가짜 뉴스예요. 고고TV 뭐 청각이 의심스러운 것 같습니까? 나 한번 봐봐. 고고TV 청각이 너희들보다 나으니까. 클래식을 좋아해가지고 고고TV가요. 대단히 예민해요. 청각이. 잠자리도 그래서 조용해야지 잠을 잘 자요. 바퀴벌레 기어다니는 소리를 다 듣는다니까? 고고TV 귀는 그 바퀴벌레가 민주당과 하이에나 같은 국힘 내부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박진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볼 적에 문재인의 그 외교 장관보다 훨씬 나아요. 사람이 품위도 있고 영어도 잘하고 영어 잘하잖아. 그 강경화 걔는 영어만 잘했지 걔는 뭐 전략과 전술도 모르는 애 아니오. 그리고 외교 참사를 따지려면은 그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사건이 있죠. 문재인이가 3박 5일 동안 3박 4일 동안 시진핑 황제 아레나로 가다가 밥 한 끼 모두도 처먹고 혼밥 먹고 그 대통령 수행 기자단들이 미국 경찰놈들한테 코 부러지고 집단 린치당해도 한마디도 안 한 거 사과 안 했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윤석열이가 가서 대한민국 국회를 쉐이라고 했던 바이든한테 바이든이 저 통과 안 되면 쪽팔리면 어떡하냐. 그거는 굉장히 우수한 위트죠. 억지로 비호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전반기가 2년 반 이 전반기가 최고의 위기에 빠졌는데 이것이 조작에 의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탄핵을 시키기 위한 공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IRA법, 그 통화수합은 너무 복잡한 거니까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현재 통화수합을 미국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저도 왜 분간이 안 서요. 솔직히. 무조건 통화수합 한다고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미국은 강달러, 킹달러 정책 고금리로 가면서 미국 일국 체제로 들어가는데 과연 미국이 통화서업을 없던 기존에 해제했던 임시 통화서업을 할 건가?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건가? 나 그거 아직 기준이 안 서요. 따라서 통화서업을 못 가져왔다고 공격하는 민주당이나 유승민이나 문제가 많아요. 어? 우리가 지금 과거의 그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미국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건 14년 전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선진국의 반열이 확실히 올라간 나라니 미국의 경계 대상으로 지금 가 있다는 거라니까요. 그럼 민주당이나 유승민이가 얄팍한 경제 지식으로 저도 얄팍 그 사람보다 더 얄팍하죠 유승민이보다 그 통화 사업을 왜 안 가져왔냐고 유엔 총회 가서 거기서 무슨 대 그 환담을 해 대회담을 하고 거기서 안 가져와도 공격하는 거는 억가예요. 그 다음에 이 IRA법 아이고 고고TV 같은 필부가 어떻게 IRA법이 알겠어요. 그러나 경제 돌아가는 거 신문은 보고 있으니 이 IRA법은 벌써 그 윤석열 대선 기간에 바이든 초기에 반도체 흔들면서 시작된 거예요. 모든 미래 산업과 현재 미래를 위한 기술 중후장대한 게 반도체도 중후장대하게 들어갔어요. 이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이런 거. 그거 미국 중심으로 하겠다. 미국으로 투자해라. 세금 깎아주겠다. 미국에서 생산해라. 벌써 조짐이 보였다. 그거를 갖다가 해결 못한 놈이 문재인이에요. 쩝쩝대고 맨날 가서 남북 평화쇼 평화쇼 외치다가 당한 게 문재인인데 그게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갑작스럽게 진행이 됐다는 거죠. 정권 초기에 그런 게 나왔으니 윤석열은 그런 데서 확실히 모르고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나 대한민국의 관료 시스템이 그런 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몰랐을 리가. 로비를 안 했다는 게 큰 문제는 맞아요. 그러나 지금 벌써 의회를 통과했고 그 시행은 내년 상반기에 할 거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조선족이 좋은 것이요. 조선족들이 제일 세계적인 덕목이 뭔지 아세요? 빨리빨리 우겨 큰 소리 치노면 이겨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정치도 잘 모르고 경제도 잘 모르는 이 대통령이 다급해가지고 단순하게 이거 말이야 전번에 바이든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40조나 투자하게 만들고 현대, SK, 삼성 다 투자했는데 배터리도 투자하고 막 반도 총장도 씌워주고 가더니 IRA법을 갖다가 확 통과시켜버렸네. 한국만 보조금이 전기차 보조금만 나오고 일본만 줄려 그러네. 그 미국놈 중국놈 견제하는 거예요. 중국 너희들 앞으로 배터리 이런 거 미국하고 견줄려 하지 마. 다 중국을 갖다가 주저앉히기 위한 방법인데 로비를 못한 건 맞죠. 그리고 촉감이 좀 떨어진 건 맞죠. 그러니까 그걸 발견했어. 국내 여론도 비등해. 그러니 요번에 가기 전에 윤석열이가 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관료들 외무 통상부 관료들하고 미국하고 용콘대하고 미국 백악관하고 다 이야기를 하고 가서 그냥 틈만 나면은 그냥 윤석열은 조선인의 기질로 말이야. 들이밀으면서 말이지 바이든 형 이거 좀 도와주세요. 어깨 잡고 따봉 따봉 그러니까 따봉 안 받은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만 싫어하는 거야. 따봉 그러잖아. 딱 잡고 할 만큼 했어요. 그래서 그 바이든이 그 백악관 발로 나오는 거예요. 바이든 입에 의해서 백악관 발로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신경 쓰겠다. 그 말 한마디를 하셨으면 그게 외교적인 수사예요. 또 오늘 해리스가 왔죠. 난 해리스 보면 기분 좋아지더라고. 해리스가 말이죠. 이 외연애가 형인데 제가 보면은 사람들 많아서 난 웃음이 난 기분이 좋아. 여성 당당 여성 난 그게 기분이 좋아. 2030 그 빠돌이들 이주석 빠돌이들 페미 지원자가 다 나가. 그래서 해리스가 와가지고 한국 전기차 우려 해소 방법을 우려를 잘한다. 해소 방안을 찾아보겠다. 우리가 그걸 의회에서 1년 후에 집행을 하는데 약 1년 후에 그 우려를 잘할 것은 해소 방안을 찾아보겠다. 해소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 유승민이도 그렇고
민주당 놈들도 그렇고 반윤들도 그렇고 왜 페리스를 만났을 적에 만나지도 않고 영접도 안 하고 응? 냉대를 하고 패싱을 했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페리스를 안 만난 것은 대단한 문제예요. 사실적인 미국의 2인자죠. 그죠? 미국도 의회 권력이 있고 우리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바퀴벌레들이 그 만행을 보세요. 저것들이 169석, 200석 가지고 185석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지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윤석열이 뭐 하려 그러면은 다 그냥 종부세도 안 해주고 요번에 뭐 아파트 건축 부담금 뭐 재건축 부담금인가 그것도 안 해줄 거고 다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회 권력이고 국회 권력이에요. 그래서 펠로시를 만나는 건 맞았었는데 그게 착오예요. 윤석열이가 윤석열 참모들도 착오고 그냥 대중 앞에 자꾸 나와서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라. 그러니까 대학로 가가지고 말이지 애들 그 꼬맹이들 연극하는데 말이야 소주잔 놓고 그때 펠로시를 안 만나는 그건 대단히 미스예요. 그러나 진영한 걸 자꾸 왜 그래? 유승민이도 그렇고 가르쳐줘야죠. 가르쳐주고 참모 가르쳐주고 자꾸 충고를 해주고 그래야죠. 안 그래도 윤석열이가 대통령 체험해봐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참모들도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개인 캐릭터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윤석열 개인 캐릭터를 좀 고치기도 하고 이 뚝심은 난 인정해. 뚝심은. 아니 내가 말해 바이든이라고 안 그랬잖아. 난 날리면이라 그랬어. 그리고 쉐이는 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이제 외교 참사가 하나도 없었던 거야. 영국 조문 참사 하나도 없어. 엄청나게 잘한 거야. 내가 억지로 비호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새끼만 남았어. 새끼만. 왜 사과 안 하냐? 사과 안 하냐? 그거 사과하는 순간, 쟤네들은 과거 박근혜 탄핵같이 또 사과하라, 또 사과하라, 또 사과하라. 박근혜가 3번 사과하고 난 다음에 탄핵을 당해요. 민주당 놈이 제일 만만한 놈들이 아니에요. 저는 뭐 밑바닥부터 말해 투쟁 본능, 운동권 본능, 조작 본능, 공작 본능이 처절한 놈들이에요. 그래 조홍천이란 거 뜰박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윤석열이 사과를 하면 새끼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새끼를 사과한다는 말은 모든 걸 사과한다는 소리예요. 그걸 사과하면은 그 윤석열의 강력적 지칭인 60, 70, 80, TK도 달아난다. 그래서 사과를 못하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 사과를 하든 안 하든 윤석열이 지금 지지율 25% 30%는 그대로 굳어져요. 하든 안 하든. 그게 아니고 거짓은 밝혀야 되고 MBC를 갖다가 조져야 돼요. 보수나 중도들은 MBC가 얼마나 거짓 뉴스를 거짓 뉴스로 먹고 살고 민노총에 들어가서 투쟁하는 거 다 알잖아요. 이럴 지가 왜 윤석열을 보고 사과하라 공격해? 응? 그리고 지금 자꾸 나오는 것이 뭐 MBC라든가 좌파 중도 진보 그 언론에서 IRA를 갖다가 윤 대통령과 펠로시 통화 직전에 인플레법을 보고했다. 그걸 보고해서 뭐 어쩌라고? 펠로시가 의장이라 뿐이지 민주당 쪽에 민주당 출신의 의장이라 뿐이지 물론 어느 정도 우호적인 됐겠죠. 또 그래가지고 IRA 인플레부터 보호했는데 윤석열이 무시했다. 아니 윤석열이 그런 거에 모를 수가 있어요. 대통령은. 그러면 그 밑에 대통령실이나 경제개혁이나 통상부에서 그걸 몰랐을 리가 없죠. 대처를 안 했을 리가 없죠. 그냥 로비하는 건 문제야. 로비하는 거. 대처를 안 할 수고 했는데 왜 그 펠로시 통화 직전에 인플레법을 보고했다. 보고했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말꼬리 잡고 공격하는 게 좌파 민주당의 습성이고 그냥 말꼬리 잡고 침소봉대해가지고 조작을 하는 게 좌파 이 새끼들이라고 바뀌어볼래. 응? 그러니 외교 참사는 하나도 없었고 출구 전략은 다 된 거고 가짜 뉴스고 그러면 우리는 MBC와 대치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피함을 느낄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도 안 창피해. 내게는 분명히 난리면으로 들렸고 또 이 쉐이라는 것도 불분명해. 나는 지금도 그 버전이 많이 나와 있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이준석 이노마가 요새 이준석 그 이야기 나오면은 기사에 댓글도 이제 안 달려요.
잔인하지만 사실 뜨거운 걸 만지고 아파보는 방법밖에 없다. 말로 아무리 설명하고 이끌어 보려고 해서 안 된다. 빨리 정말 뜨거운 걸 만져보게 놔두자. 지랄하고 있네 이놈의 새끼가. 네가 뭔데? 어? 그럼 윤석열이 사과 안 한다고 이런 걸 줘박은 거야 이놈의 새끼가. 너나 사과해 이놈의 새끼야. 아주 짜증이 나 이놈은. 이준석이 문제가 아니고 얘가 말하는 거 보면은 아우 나 징글징글해 이제. 뭐 철학도 없고 역사적인 의식도 없고 이놈이 지는 어이고 윤석열은 불효라 그랬잖아요. 또 한 번 말씀드릴까요? 대한민국은 지금 1592년 외놈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국력이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걸 갖고 나와. 그리고 이놈이 뭐 막시무스 갖고 나오고 이놈이 뭐 원로원한테 말이지 대들다가 죽은 20대 그 로마 청년 정치를 갖고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로원이 없는 나라예요. 한심한 놈의 자식. 얘 역사를 하나도 모르더라고. 역사를 모르는 놈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쥐가 이순신이래 쥐가. 자 유승민으로 넘어갑니다.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유승민 지지자들이 실망할까봐 이전 고고티브가 객관적으로 좀 말을 해야 되겠어요. 유승민이 오늘 경북대 특강 끝나고 자료도 꽉 안 찼더라고. 한 3분의 2인가 반뿐이 안 찼더라고. 영상을 보니까. 근데 왜 그렇게 큰 강의실로 옮겼다고 자랑을 해?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물어요. 지금 그 전국의 하도가 윤석열이 실현이니까. 아니 대통령실과 여당의 국민의힘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코미디를 중단해야 된다. 아우 나 미치겠다. 고고TV가 개돼지입니까? 고고TV 영상 듣는 사람이 개돼지입니까? 이 개돼지란 말이 박근혜 때 어떤 국장놈이 나와가지고 국민을 개돼지라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왜 이런 말을 써먹어? 유승민은? 그러면은 난리맨이라 들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난리맨이라 들은 사람은 개돼지예요? 그러면은 난리맨이라 안 들은 민주당이나 좌파들이나 이준석 패거리들은 개돼지가 아니고 사람이고 난리맨으로 들렸다는 확신하는 고고TV나 대한민국 국민의 30% 40%라 그러죠 지금 난리맨으로 들은 사람이 그 사람들은 개돼지인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쓸 말이 있고 안 쓸 말이 있어요. 정치 리더는 제가 말씀드리죠. 정치 리더는 국민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분노를 갖다가 나타내면은 그를 무마하고 위무하는 성격의 정치 리더예요. 이거는 그 당대표 출마를 위한 당대표 출마를 위한 정지 작업이라고 저는 봐요. 유승민이가 이런 거. 출마하란 말이죠. 출마하면은 객관적으로 고고TV가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평론할게요. 그리고 온 국민이 지금 청력 테스트를 하는 상황이다. 무슨 온 국민이 청력 테스트를 하죠? 제가 이게 지금 발생한 지가 일주일 됐죠. 첫 영상이 전 이렇게 말을 했어요. MBC가 그 이상한 놈들이다. 저런 걸 갖다가 국격 훼손하는 게 MBC 놈들이다. 없는 사실을 MBC가 저를 터뜨린 게 난 참사다. 유승민이가 뭐라 그랬어요? 이 말에 나오자마자 그냥 받아가지고 일주일 전에 뭐 영국 가서는 조문 참사를 당하고 미국 가서는 IRA 법도 우리 마음대로 안 가져오고 통화 수업도 못하고 이제는 막말 참사냐 이 새끼가 쪽팔린다를 얻으면서 대한민국이 창피하고 그럼 창피하면 국민이 먹이고 우리가 쪽팔린다 국민이 쪽팔린다 하고 직격을 했잖아. 그걸 내가 막 뭐라 그랬죠. 그때는 말을 안 했어. 그 다음 페이스북에 말했죠. 없잖아요. IRA는 우리 뜻대로 돼요. 이거 억지로 공격하는가? 유승민이가 자기 존재감을 하다. IRA는 제가 100% 확신해드려요. 200%. 내년에 IRA 법이 시행되기 전에 해결해요. 윤석열 정권에. 안 그러면은 바이든은 그 한일 동맹에서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요. IRA 빼고는 최소한 그 전기차 규제법, 전기차 배터리 뭐 보조금 그거 우리 쪽으로 갖고 와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유승민보다 100% 할신할 수 있어. 그걸 뭘 그렇게 번개불에 콩 볶아 먹냐? 왜 그러는 것이? 그 유엔 총회 가가지고 30분 그래 회담을 했다 그래. 그게 뭐 30분 회담에 갔다 거기서 결론을 내려요? 그런 거 없어요. 그 가기 전에 다 해놨다고. 응? 그래 결론 내려갔는데 바이든이 뭐 미직거렸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 전기차 보조금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미국의 협조를 받을 거예요. 제가 미국 애들을 무역을 하면서 20년을 거상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이 네고시에이션을 해보면 걔네들 상당히 시니컬해요. 응? 설득을 하면 그게 오르면은 다 받아주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 조선족이 좋은 것이요. 뒤받고 빨리빨리 급해. 그 다음에 인플레 통화 수합. 이거는 내가 기준이 안 써요. 인플레 통화 수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기준이 안 써요. 그래서 제가 말씀 못 드리고 그 다음에 영국 조문 참사 없었고 그죠? 그 다음에 MBC에서 박제를 하고 자막을 하고 각인을 시킨 바비큐 효과를 그러는데 별말에 다 나와. 그렇게 해놓은 그 미국 의회가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그거 가짜잖아요. 미국이라는 것이 가로놓은 게 가짜고 의회는 우리가 아니고 미국이고 미국 국회가 그랬죠. 미국 국회가. 국회는 우리 거고 의회는 미국이고 그 전체 센텐스 문장을 보면은 다 틀린 말이야. 하나 남은 게 이쉐이야. 그럼 대한민국 국회한테 이쉐이라고 그러면 뭐 어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국회의원들 정치권을 다 그냥 저격하고 분노하고 정치 바꾸라고 그러는데 나 아주 잘했다고 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이 새끼들. 그래 이거 유승민이가 말하기를 온 국민을 지금 청력 테스트를 하냐? 먹고 살기 위해 바쁜 국민이 얼마나 힘들겠나. 그대로 민주당 오뎅하고 같아. 그러니 유승민이가 이런 식으로 비판만 하고 공격만 하니까 기존의 보수들이 유승민한테 너 민주당에 가. 이준석 데리고 민주당에 가. 이준석 너 유승민 데리고 민주당에 가. 너희들 또 배신하냐? 너희들 또 탄핵 주도하냐? 그런 말을 안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안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비판과 공격은 항상 뒤에 포용을 남겨놔야 돼요. 화합을 남겨놔야 된다고. 그러니까 김기현이가 나와가지고 내기에는 씨발 바이든이 받쳐도 안 들린다. 그게 맞는 소리예요. 양심만 가지고 도덕만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종이 성군이라고요? 다 아시죠? 세종이 성군이지만 뒤에선 어떤 짓을 했는지. 양심과 도덕만 가지고 근본주의적으로 정치를 해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큰 정치를 못해요. 염려 마시고 유승민이가 당대표 출마하면 객관적으로 지지를 받았든지 합리적인 평론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대표 되기 힘들겠죠? 1대1로 붙어버리면은 뭐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유승민 4명의 표가 찢어지면 혹시 모르겠죠. 그러나 결선에서 1대1로 가면은 당원표를 못 가져옵니다. 유승민은.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만 자꾸 따지니까 유승민이가 이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야수의 본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 리더는 말이 많으면 안 돼요. 한마디 두마디를 정리를 하는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까지 하겠습니다. 그것도 상대편이 말하는 워딩을 그대로 받아와서 국힘 내부와 보수 정권이잖아. 보수에서 탄생시키니까 윤석열이가 불편하고 좀 무능해도 그걸 갖다가 민주당 좌파들과 똑같은 워딩으로 공격을 하면은 어느 누가 보수에서 유승민을 지지하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